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뭐 늦가을을 넘어서 초겨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무척 쌀쌀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올해도 다 간 것 같고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은 어 이태원에서 참사가 좀 발생이 됐죠. 지난 10월 29일 11시경에서 음 뭐 그걸로 인해 국가적인 애도가 기간이 있었고요. 인제 그것이 애도 기간이 끝나고 이제 수습, 이제 뭐 피해자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경위까지도 좀 살펴보는 그런 이제 시점으로 넘어갔는데요. 자, 또 우리에게 또 주어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인제 11월 초나 12월쯤 되면은 인제 내년도 사업 계획 짜는 데 이제 바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태원 참사도 이러는 것처럼 경제, 그다음에 또 지금 외교, 국방,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그 쉽지 않은 일들이 지금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경제를 예견하는 것이 지금 사실 섣불리 예견한다는 그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다만 뭐 레고 사태 이후로 채권 시장의 어떤 그 붕괴에 가까운, 그러기에 따른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또 그다음에 자금을, 또 기업들은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자금난 등등. 그리고 이제 이제 북한에서 또 열심히 또 지금 또 도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팎으로 지금 시끄럽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이 참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내년도 경제를 쉽게 올해보다 나아지겠다.' 또는 어 '성장할 것 같아.'라는 소리를 감히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극단히 표현하면은 백약이 무효라는, 그러니까 어떤 약을 처방을 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경제난, 경제가 어렵다고 예견이 됐을 때 실제 어려웠고 또 예상되는 그런 시점에서 기업 경영에서 취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뻔합니다. 긴축이죠. 그리고 인제 생존을 위해서 생존 관점에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는 뒤로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HRD는 과연 그러면은 어떤 입장이냐?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요. 항상 이럴 때는 떠오릅니다. '내년 어렵다. 경기 어렵다.' 그러면 가장 최악의 경우는 인적 구조조정이죠. 사업을 축소하고 축소된 인력만큼 잉여가 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뭐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업부 매각이라든지. 그리고 자금난이 있을 경우 가장 중요한 건 캐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필요한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비용 절감이 나올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교육 훈련비는 이런 어려울 때에 제일 먼저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항목으로 항상 우선순위 높아집니다. 그래서 2023 년도, 내년도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 것 같아요. 거의 뭐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도 자금난에 봉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특히 건설업종은 난리 났고요. 증권업, 그리고 최근에는 뭐 생명보험 같은 그런 금융권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HR 담당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대략적인 윤곽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경제가 안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나올 것 같아요. 이미 나오고 있고요. 뭐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강원도로 강원도에서 이제 시작된 레고 사태에 대한 채무 이행에 대한 불행. '나 채무 이행 안 해야겠다.' 이로 인해서 인제 금융권에 난리 난 거죠. 채권에 대해서 인제 국채급의 수준의 지방채에 대한 것도 '어 이게 보장을 못 하네?' 그럼 누가 돈을 빌려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구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뭐 주식이 지금 장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더욱이 외환을 확보해야 된다면은 외환난 때문에 환율 문제로 인해서 쉽지 않은 거죠, 더욱이. 그러니까 지금 외환 위기, 그다음에 신용 불안에 따르는 이제 그 자금에 대한 기업 입장에서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위기, 그리고 기업이든 개인이든 고금리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 입장에 보면은 현금 확보가 1 순위입니다. 현금 확보. 근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면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조치는요, 기업에서는 비용 절감이에요. 현금 확보니까. 이 구조조정을 하기 전까지 최대한 아껴보자. 그럼에도 안 되면 구조조정 들어갈 거예요. 사업 조정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 규모를 줄이든지,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이제 인적인 구조조정까지도 하겠지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단 신규 인력을 줄이겠죠. 그러니까 채용에 대한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임금 상승은 억제할 거다. 올해만 하더라도 올해 초부터 작년에 소프트웨어 쪽에 그 인력난, 그래서 연봉이 엄청 올라가는 그런 기사들이 떴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는 그런 얘기 쏙 들어갔죠. 그리고 뽑은 회사도 '그렇게 필요한가?' 그래서 연봉의 삭감 내지는 그 조정하는, 인적 조정하는 부분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제 높은 임금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 동결도 다행이죠. '삭감까지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복리후생 부분도 좀 수준을 낮추지 않을까. 지금까지 취했던 복리후생이 내년도에도 그대로 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제 불필요한 부분, 특히 지금 뭐 라이브 비대면으로 회의나 교육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 출장은 축소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HRD 관점에서 보면은 외부 교육, 장기간 파견하는 교육, 해외라든지 국내 장기 교육, 그다음에 외부 교육들은 축소를 할 확률이 높다. 심한 경우는 아예 제로, 가지 마. 이럴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럴 때 나타나는 거는 교육훈련비 동결입니다. 건 바이 건으로 승인하고 가라. 이럴 확률이 좀 높습니다. 물론 업종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집합 교육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신규 입사자에 대한 교육, 승진자에 대한 교육, 리더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영업력 향상을 위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그 관련된 직무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과연 그럼 내년에도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크게 축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날짜가 11월 16 일인데요. 대개는 이제 11 월에 임원 인사가 발표되고 결국 이제 사업부를 맡고 있는 수장들이 이제 바뀌고, 그에 따라서 인제 예산이 수립되어지고 12 월에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 수립 부분은 되게 보수적으로 수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거는 교육훈련비는 최소한 동결 내지는 삭감, 뭐 심한 경우는 제로섬, 아예 제로로 해서 시작을 하자, 이렇게 갈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면 뭐 합숙 교육에 대한 것은 집합 교육으로 줄일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외부 강사를 썼던 그 교육들은 좀 축소될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고 교육을 아예 안 할 수 없으니까 예상되는 거는 사내 강사를 활용한 사내 집합 교육 또는 라이브 비대면 교육, 또는 뭐 라이브는 아니더라도 비대면 교육, 이런 부분을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집합 교육이 아니어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그다음에 콘텐츠는 어느 정도 축적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경험치는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비용이 절감되더라도, 교육 훈련비가 축소가 되더라도 사내 강사를 활용한 그런 교육들은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더욱이 아예 뭐 교육 훈련비 제로 베이스로 간다 그러면 사내 강사를 활용한 교육은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공통 역량, 직무 기본 역량, 직무 전문 역량을 강의할 수 있는 사내 강사를 양성이 되어 있다면 큰 비용 없이 사실은 사내 집합 교육 또는 라이브 비대면 교육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교육, 꼭 필요한 교육이 있는데 사내 강사가 없어. 이 경우라면 지금 말씀드린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사가 꼭 해야 될 교육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 교육을 가장 좋은 방법은 사내 전문가를 통해서 그 필요한 교육을 진행을 해서 초기에 교육의 효과를 얻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도해 볼 만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와 같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 사내 강사의 확보예요. 그러면 2023년도에 기업에서 꼭 필요한 교육을 한다면 라이브 비대면이든 뭐 집합이든 아니면 비대면 교육을 하든 그 교육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걸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직무 교육 또는 공통 역량 교육, 직무 기본 역량 교육에 대한 사내 강사 양성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 사내 강사를 내부 인력, HR 담당자를 주도해서 할 수 있다면 최고죠. 그게 안 된다면 외부 전문가를 써서라도 직무 교육, 특히 직무 전문성을 높이 있는 직무 교육에 대한 사내 강사 양성, 그들을 통한 자체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 활용하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사내 강사 양성이 필요하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2023년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있어서 교육을 그래도 그나마 좀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준비한다고 생각됩니다. 주제적으로는 회사에 필요한 거는 HRD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거는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분명히 내년도 경영 이슈 중에는 기업의 생존과 아주 밀접한 그런 이슈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이슈를 HR 담당자가 맡아서 기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식의 변화,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알아야 되는 것들, 거기에 필요한 행동들에 대한 변화 등이 나타날 거다. 필요한 것이 있을 거다. 그 부분을 HR 담당자를 통해서 실현하고 싶은 그런 니드가 클 거예요. 그래서 HR 담당자 본인의 의사 상관이 없이 내년도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전략이 마련될 거고 그것의 강력한 실천이 필요할 건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어느 한 방향을 향해야 돼요. 그 방향으로 그걸 달성하려는 데 필요한 인식이 먼저 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생존에 위해서 필요한 필요한 지식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할 거예요. 그것을 알고 할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다. 그걸 HR 담당자한테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원 때 대리 때군요. IMF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아 차 팀장 부장일 때 외환위기를 맞이했어요. 2008년. 그때 HR 담당 업무를 인제 수행하고 있을 때,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는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나왔던 거는 비용 절감이에요. 당연히 교육 훈련비 제로 또는 삭감. 동결도 아니에요. 삭감 내지는 제로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 입장에 캐시카우가 중요하니까요. 뭐 2억을 쓰든 1억을 쓰든 현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 훈련비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는 참 적게, 그리고 예년처럼 수립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지금 11월에 HRD 담당자들이 내년도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산 수립부터가 쉽진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교육은 있다는 거죠. 신규 입사자에 대한 교육, 승진자에 대한 교육, 조직 문화에 대한 교육. 여기서 이제 내년 같은 조직 문화는 뻔하죠. 생존을 위해서 우리 임직원들이 어떤 가져야 될 마인드, 인식의 전환, 그 생존을 위해서 각자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가 혁신이 좀 필요할 거고요. 변화 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되는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뭐 1년 내내 경력이든 신입사원 안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신규 입사자 교육은 없어지겠죠. 뭐 회사가 어려운데 승진자 올해는 보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은 인원이라도 신규 입사자, 신입이든 경력이든 또는 적은 인원이라도 승진자가 발생이 되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용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막자. 비용 때문에 교육이 못하는 부분은 HRD 담당자의 몫이 커요.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강구해서 실행하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에 교육을 기획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포인트는 뭐 누차 얘기했지만은 꼭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내 강사를 확보하자. 특히 직무 전문성 높이는 교육은 굳이 외부 강사가 아니어도 사내 각 부서마다 직무 베테랑들이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교육 콘텐츠로 만들어서 그들을 강사를 활용해서 전파 교육하자. 그게 사실 직무 전문성 높이는 교육의 지름길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려면 부득이하게 지금이라도 직무 전문성 향상 또는 필수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목에 대한 강사를 양성을 하자. 저는 그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년과 달리 그런 차원에서 교육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그 다음에 부서장 위주로 해서 큰 비용 발생 없이 직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생존에 필요한 그런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생기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편집 안 하고 그대로 보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 현업에서도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현업부서에서 비용 없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좀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뭐 제도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리더들에 대한 어떤 특정한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CEO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수립이 할 때 뭔가 임직원들에 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인식 변화, 거기에 필요한 뭔가 행동의 변화, 이걸 요구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외부 동 없이 HR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비용 절감 측면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내년에 이슈는 비용 절감 없이 꼭 해야 되는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서 회사가 기대하는 효과를, 그리고 경영 이슈 해결을 해야 되는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저도 동영상을 통해서 또는 블로그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도움되는 일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안팎으로 뭐 국내적인 상황이든 해외적인 상황이든 쉽지 않은데요. 그리고 상당히 국민적 슬픔을 야기한 일들이 또 발생이 됐고요. 거의 위기라고 생각할 만큼의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뭐 자신에 대한 입지 면에서의 위기감도 있겠지만 회사 차원에서 이 위기감이 엄청 클 거예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 돌파구 중에 하나를 HRD 담당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HR 담당자 입장에서 이걸 기회로 삼아서 흔쾌히 내 일이다, 그럼 내가 이걸 해낸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경험치가 여러분 경쟁력의 또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요. 자,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널리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